안녕하세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40대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아버진 참 좋은 분이세요. 주위에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간혹 힘들겠다는 말을 건네곤 하는데 그렇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 데는 약간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가정사라 자랑은 아니지만 이곳엔 각양각색의 가정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사연도 신청해 보게 됐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빠만 셋을 둔 막둥이 딸이에요. 딸을 갖고 싶었던 부모님은 막내인 절 낳으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전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버릇없는 응석바지로 자란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예절 교육에 있어선 엄격하셨거든요. 대신 가족들의 애정을 많이 받은 덕에 저도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죠. 나이 서른에 저와 결혼했던 동갑내기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난 조금 외로움을 느끼고 자랐거든. 지금 우리 어머닌 내 친어머니가 아니셔. 내가 5살 때 아버지랑 재혼하신 새어머니죠. 내 친어머닌 내가 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대. 지금 두 여동생은 재혼 후 지금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고 그렇다고 불행하게 자라거나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남모를 가정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정이 많은 제게 자꾸 마음의 의지가 됐다고 해요. 이런 가정사를 들었기에 저는 결혼 인사를 드리던 날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나 드라마 속 계모의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모도 제 우려와 달리 정말 반갑게 절 맞아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용안이 잘 부탁한다 아가. 내가 시애비로 세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줄 테니까 넌 우리 용안이랑 화목하게만 살아다오. 우리 용안이한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들었다며? 그래도 나 5살 때 처음 만난 우리 용안이 정말 사랑으로 키웠단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당시 시아버진 오랫동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 제조회사에서 일하다 시아버지와 재혼하게 된 거라고 했죠. 그만큼 시댁은 정말 잘 살았었어요. 저의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주셨을 정도로요. 생각보다 시모가 좋은 분인 것 같아 전 남편이 왜 외로움을 느꼈었는지 아리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막상 지켜보니 남편과 시모의 사이가 썩 좋진 않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결혼 전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었어. 나중에 안 사실인데 외갓집이 사정이 엄청 어려웠었다고 해. 아버지는 어머니랑 재혼한 후에 그런 외갓집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대. 어머니보다 많이 어렸던 외삼촌 셋 대학도 다 보내주실 정도로 말이야. 게다가 힘들게 살던 어머니도 호강시켜 주셨으니 어머니는 아버지께 고마워서 나한테도 잘해주셨던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은 익숙함이 잠식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 어머닌 자기 친딸들을 낳고 보니까 나랑 동생들을 똑같이 대하는 게 좀 싫었나 봐. 그렇다고 구박당하거나 한 건 아니야. 그냥 아버지 안 보실 때만 하는 은근한 차별 같은 것만 좀 받았지. 분명히 아침에 동생들 도시락엔 고기 반찬 싸주는 걸 봤는데 내 도시락엔 김치랑 계란 후라이만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척을 하시더라. 고기가 빠진 줄 몰랐다고. 그땐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뒤로도 어머닌 내 도시락에만 자주 고기 반찬을 깜빡하셨거든. 시모가 남편을 은근슬쩍 차별한 일환 도시락 이야기 말고도 많았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이 엄마 좀 도와달라며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곤 자긴 시누이들과 놀러 나갔던 일. 백화점에 가면 남편의 옷엔 관심도 없고 시누이들의 옷들만 잔뜩 사왔던 일.
시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던 남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대학에 가게 되자 요새 좋은 대학엔 비리가 많다. 나와봤자 하나도 소용없다. 하고 웃으며 남편을 까내렸던 일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은근한 차별을 평생에 걸쳐서 받게 되니까 나도 예민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아버지한테 말도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를 내면 고의는 아니었다고 어물쩍 넘어가기만 했거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항상 나한테 미안해만 하셨지.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 어머니가 날 구박한 것도 아니고, 아버진 항상 가족을 위해 아주 열심히 사셨던 분이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항상 날 제일 먼저 챙겨주시기도 했고, 남편은 시모가 어쨌든 자신을 키워준 걸 알기에 어머니, 어머니 하며 대충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차별당한 서름은 가슴에 남아있어 시모와 사이좋게 지내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지. 남편의 말처럼 시모는 시아버지를 엄청 챙기긴 했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과일까지 직접 포크로 찍어 시아버지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그냥 내가 먹는다니까. 아유, 수고하는 우리 남편 최대한 덜 고생시켜줘야지. 자, 아 해봐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과일 먹는 것도 멋있어? 아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돈 버느라 항상 고생 많으세요. 아, 그럼 언니, 다른 쪽 어깨 내가 주물러 드릴래. 아빠, 어때요? 시원하시죠? 시아버지 옆에 붙어서 애교를 마구 부리고 자라던 건 두 시누이도 마찬가지더군요. 처음엔 새 모녀가 시아버지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들어도 보니 그건 어느 정도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여 돈을 실컷 쓰기 위한 행동이었더라고요. 그 세 사람은 시아버지의 돈으로 엄청 사치를 하고 다녔거든요. 세 사람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몇백을 들여 피부과를 다녔고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보면 세 사람이 쇼핑한 백화점 쇼핑백이 항상 쌓여있을 정도로요. 언뜻 들어보니 시댁의 생활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외에도 세 사람은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니고 툭 하면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등 고가의 해외여행도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본인 스스로는 검소한 분이었기에 그런 세 사람의 행동을 마음에 들진 않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시누이는 애교로 시모는 갖은 핑계를 대며 은근슬쩍 넘어가곤 했죠. 한편 전 예전에 시모가 남편에게 한 짓을 듣기도 했고 성향도 저와 안 맞던 시모와 두 시누이를 점차 좋아하지 못했는데요. 겪으면 겪을수록 그 좋지 않은 감정은 강해졌습니다. 시모는 예전 남편에게 그랬듯 제가 시댁에 가면 은근슬쩍 제게만 일을 시키려고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볼까? 자, 여기 재료 손질부터 다 해봐. 내가 가르친다 생각하고 지켜봐 주마. 우리 딸들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거 잘 못해. 괜히 방해만 되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게. 에이, 저도 손재주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해봐야 느는 거죠. 아가씨들, 얼른 오세요. 아가씨들 안 나오면 저도 그냥 방에 들어갈래요. 저 진짜 요리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한 소리 하려던 남편도 제가 선수치자 잘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만약 시모가 남편에게 한 짓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남편이 겪었을 서름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더 당해주기 싫더라고요. 또 시모와 시누이들은 서비스직 하는 분들에게 무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봐요. 일 좀 똑바로 못해요? 여기 접시 얼룩 안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얼른 새 접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해요. 이러니까 이런 데서 음식이나 나르고 있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얼른 가보세요. 예, 너 왜 저런 사람 앞에서 날 무시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님은 살다가 실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분 바로 사과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지 왜 인격 모독까지 하세요? 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거 진짜 창피하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밖에서 뭘 먹질 못하겠어. 저분들도 다 고생하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무시 못해서 안달이야? 저분은 일이라도 하시지. 당신은 일도 안 하잖아. 나아갈 때 꼭 저분한테 다시 사과드려. 저는 타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모든 시누이들이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아버지보다도 항상 그럴 때마다 제 입이 가장 먼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필두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도 타박을 당하니 항상 시모도 시누이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시모와 시누이들은 절 점점 더 곱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일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던 건 시아버지셨어요. 항상 가족들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미안하구나, 에미야. 자식 교육 잘못시킨 것도 맞지만 네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저러진 않았단다. 그랬으면 내가 재혼을 다시 생각했겠지. 근데 사람이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저렇게 콧대가 높아졌더라고. 자꾸 네 시엠이랑 시누이들이 널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사과하마. 유일하게 시댁에서 좋았던 분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시모와 시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두 아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또한 항상 제게 다정하셨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0년 뒤 그런 시아버지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아버지 회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시아버지 나이 69, 시모의 나이 63이었던 해의 말입니다. 아버님, 저희가 좀 돕고 싶어요. 돕게 해주세요. 전부터 계속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지라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결사반대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땐 이미 저희가 좀 돕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 우린 상황이 그만큼이나 심각한지 몰랐던 거예요. 버티고 버티던 시아버진 모아둔 돈도 다 쓰고 가지고 있던 3층짜리 건물도 판 데다 살고 있던 47평짜리 아파트에서 25평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도 가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줄도산을 피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망한 뒤 시모와 두 시누인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아빠, 그럼 나 결혼할 때 집은요? 왜 오빠한테만 집 해주고 난 못 해주는데요? 내 결혼은 어쩌라고요? 아이, 몰라요. 아빠랑 엄마 사는 집이라도 팔아서 나 조금이라도 돈 보태줘요. 네? 아빠, 그럼 제가 계속 차려달라고 졸랐던 필라테스 학원은요? 내 학원 차리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딴 건데 이제 난 어떡해요? 둘째인 큰 시누인 당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처럼 자신에게도 집을 해주고 거기에 더해 혼수도 다 해줄 걸로 기대했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쫄딱 망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자 엄청나게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당시 시아버지가 걱정돼 저와 남편은 자주 시댁에 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도 시아버지가 필라테스 학원을 차려주지 못하게 되자 난동을 피웠죠. 그 와중에 시모는 그걸 말리기는커녕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탓을 하기에만 바빴어요. 내 인생 이제 다 망했어. 그러게 조심 좀 했어야지.
어쩌자고 그 오래 운영한 회사를 망하게 한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 다 어떻게 살아? 시모는 시아버지가 걱정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될 자기 인생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 세 사람은 시아버지를 완전히 돈으로만 봤던 거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하도 기가 막혀 세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김유리, 김나연, 지금 아버지 속이 어떤 상태인데 그런 되도 않는 때를 써? 니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철없는 소리들을 하냐고. 아무리 생판 남이 망했다고 한들 아가씨들처럼 사람 속 후벼 파는 소리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열심히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평생 아버님 덕에 잘 사셨던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아버님을 제일 위로해드려야 할 사람은 어머님 아닌가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는지 시누이들과 시모는 우느라 우리말에 대꾸도 없더라고요. 이후 큰 시누인 결국 파혼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시아버지 탓이라며 엄청 징징대더군요. 저는 보다 못해 시누이에게 엄히 말했어요. 아니 아가씨, 지금 아버님이 집 좀 못 해주셨다고 파혼당했다는 거예요? 그 파혼이 왜 아버님 탓이에요? 얼마나 못난 남자 만났으면 사정이 있어서 집 좀 못 해갔다고 파혼하자고 하냐고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해서 엄청 매달렸었다고요. 그 사람 집안은 별로여도 직업은 좋단 말이에요. 나도 나중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아빠 때문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남자 쪽에서 아가씨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쳐요. 근데 그건 아가씨 능력도 아니고 아버님 능력이었잖아요. 아버님한테만 기대서 편하게 살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나이 들었으면 이제 홀로 서게 할 생각을 해야죠. 예,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가뜩이나 우리 딸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왜 사람 속 뒤지는 소리만 해?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야말로 역지사지 좀 해보세요. 회사 문 닫아서 힘든 아버님 속을 더 후벼 파고 있는 게 바로 세 사람이잖아요. 그 와중에 시모도 절 노려보며 시누이 편을 들더군요. 하지만 전 굽히지 않고 더욱 목을 꼿꼿하게 세웠어요. 남편도 절 도와 그 둘에게 화를 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눈물을 흘리고만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들은 시아버지 회사가 망한 초반엔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씀씀이를 잘 줄이지도 못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제게 전화해 카드값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네? 얼마나 나오셨는데요? 890만 원. 네? 한 달에 그 정도가 나왔다고요? 대체 뭐에 쓰셨는데요? 뭐 하긴 그냥 살 거 사고 피부 관리 받고 한 거지. 예, 넌 우리가 집도 해줬는데 그깟 카드값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너네 집값도 엄청 올랐잖아. 우리 큰딸은 집도 못 해줘서 파혼까지 당하게 했는데. 그때 저와 남편은 상의 후 그 카드값을 내드리게 됐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들이 싫긴 해도 자식 중 저희만 시아버지께 받은 게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 조금은 도움을 주고자 한 거죠. 그러자 그 뒤부턴 시모와 두 시누이 셋 다 당연한 듯 우리에게 계속 카드값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항상 저희 집 얘기를 들먹이면서요. 그렇게 몇 번 그들을 도와준 저희 부부는 할 만큼은 했다 싶어 그 뒤론 도움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세 사람 도와줄 돈을 아버님께 드리면 드렸지 어머님이랑 아가씨들한테 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 오히려 이건 세 사람 버릇을 잘못 드리는 거야. 그러자 그 세 사람은 또 난리가 나섰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세 사람에게 굽히지 않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니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니? 너희들은 내 남편한테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입을 싹 닫겠다고? 맞아, 오빠. 우리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세연이랑 사는 그 집 우리 주던가.
억지도 정도껏 해.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으로 제일 사치하고 산 게 누구죠? 바로 어머님이잖아요. 그 다음은 유리랑 나연이고요. 그 돈이나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집값이나 합치면 차이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만큼 도와줬으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전처럼 살고 싶으면 직접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쓰던가 하세요. 아무리 발악한다고 한들 저희가 돈 주기 싫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이후 세 사람은 밀린 카드값을 갚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더 이상의 사치는 꿈도 꾸지 못하면서요. 그 와중에 시모는 두 시누이와 달리 직접 직장도 구하지 않고 시아버지에게 생활비와 모든 돈을 다 요구하더군요. 당시 시아버진 어떻게든 돈을 벌려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 돈을 시모는 계속 빼앗아가며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안쓰러워 시모 몰래 도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내 집안일이니 내가 해결하는 게 맞다. 그동안 우리 집 여자들이 너희들에게 손 벌리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 이상은 싫구나.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이렇게 시모와 시누이들의 사치 문제도 그렇지만 가장 분통이 터졌던 건 시아버지를 향한 시모의 싹 바뀐 행동이었습니다. 시아버진 초반엔 재기하려 노력하셨지만 쉽지가 않아 결국 경비를 구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젠 완전히 재기도 할 수 없게 되자 원래 시아버지께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던 시모는 이젠 시아버지를 완전히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죠. 당신 내 다리 좀 주물러봐. 설렁설렁 하지 말고 똑바로. 항상 시아버지 상석에 앉히던 시모는 이젠 자기가 상석에 앉아 시아버지를 마구 부려먹더군요. 저와 남편이 보는데도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질 않나. 물 심부름을 시키질 않나. 나중엔 밥까지 차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고춧가루 팍팍 뿌려서 김치찌개 좀 끓여와봐. 나한테 밥 정도는 말하기 전에 직접 차려서 대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제가 갈게요, 제가. 아니다, 됐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가마. 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렴. 시모는 대놓고 시아버지에 대한 험담도 저희 앞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진 놀라서 도우려던 저와 남편을 말리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떨구시곤 했죠. 사업이 망한 뒤 시아버진 전과 다르게 굉장히 위축되셨거든요. 그 세월 동안 시아버진 살도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오랜 세월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시아버진 자신의 몰락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와중에 시모가 구박하고 시누이들도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게 되자 더더욱 서글퍼하셨어요. 게다가 안 해봤던 일인 경비일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말이 아니셨던 거예요. 참다 못한 저와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들과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아버지한테 제발 그만 좀 함부로 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괄시할 수가 있어요? 내 팔자 망친 사람이 이 양반인데 당연히 평생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속죄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팔자를 망치기 누가 망쳐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그런 호강하고 사실 수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생 저희 아버지 덕보고 살았으면 이젠 어머니도 좀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아버진 나한테 충분히 그만큼 해도 됐었어. 내가 엄마 없는 널 키워줬잖아. 근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목청을 높이니? 어머님, 어머님이 제 남편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제 남편도 어머님하고 최대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제 남편을 친자식처럼 대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은근슬쩍 아가씨들이랑 차별하고 키우셨다면서요. 경제권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 눈치만 살살 보면서요. 근데 왜 지금 그 말을 무기로 논점을 흐리세요? 지금 우린 어머님이 얼마나 아버님 덕에 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고마움을 원수로 갚아요? 내가 지금
원수진 것처럼 분통 안 터지게 생겼니? 이럴 땐 아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보듬어 주시는 게 맞죠. 부부잖아요.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아가씨들도 그래요. 아버님이 잘 나가실 땐 그렇게 옆에 붙어서 아빠 아빠 하더니 지금은 아버님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다들 그러다 천벌 받아요.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고 시아버지를 감싸도 시모와 시누이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망한 뒤 5년 동안 시누이들은 시아버지를 꾸준히 무시하고 시모는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어느덧 74세가 된 시아버진 흰머리도 많이 나고 연세와 모든 상황이 겹쳐 몸도 많이 약해지셨죠. 반면 시모는 맨날 살기 힘들다 어쩐다 하며 시아버지를 구박하면서도 오히려 살은 더 쪘었습니다. 원래도 컸던 덩치가 더 커진 시모를 보니 비쩍 마른 시아버지와 비교되어 더더욱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볼 일이 있어 회사에 연차를 썼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볼 일이 일찍 끝나 저는 시아버지 일터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항상 시모 때문에 기죽어 계신 시아버지를 깜짝 놀래켜 드릴 생각에 일부러 연락도 없이 말이죠. 짜잔! 아버님, 저 왔어요. 반가우시죠? 어, 근데 아버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 애미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찾아간 시아버지 일터에서 전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얼굴과 팔에 약간의 생채기와 멍이 있으셨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저는 계속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시던 시아버진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충격적인 말을 하셨죠. 그냥 네 시애미가 자기 인생 돌려내라면서 그저껜 유독 화가 났는지 꼬집고 핥히고 뭘 던지고도 하더구나. 그동안에도 한 번씩 나한테 손찌검을 하긴 했었어.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원래 키도 좀 작으셨던 데다 5년간 살도 많이 빠지고 몸도 약해지셨던 시아버지를 덩치 큰 시모가 이젠 손찌검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처참한 말을 털어놓는 시아버지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화가 난 목소리를 애써 누른 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더는 안 되겠어요. 아버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고 사셔야 돼요? 어머님이랑 이혼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 그 집에서부터 나오세요. 내가 나가면 어딜 간단 말이니. 저희 집 있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안 그래도 저랑 남편 아버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 계속 논의하고 있었어요. 애들 방 저번 주말에 하나로 합쳐놓고 아버님 방도 이미 마련해 놨다고요. 우선 아버님 침대 같은 거 마저 다 드리고 저희가 모시겠다는 말 드리려고 했는데 더는 하루도 아버님 어머님 곁에 못 두겠어요. 뭐 정말이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너희들 신세를 지고 살겠니? 아버님, 부모 자식이 같이 살자는 게 왜 염치 없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꼭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하마. 정말 고맙다, 에미야. 시아버진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염치 없는 노인네라며 흐느끼시더군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저는 잡고 있던 시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아드렸어요. 그날 전 미리 남편에게 연락한 뒤 시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곤 시아버지를 그날 곧장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죠. 그 뒤 전 남편과 차를 타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아버지 짐도 챙기고 시모에게도 한바탕 화를 내려고요. 뭐야, 니들이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오라는 이 양반은 왜 퇴근도 안 하고? 아버님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오늘부터 아버님 저희가 모실 거거든요. 저랑 남편 아버님 짐 가지러 온 거예요. 뭐? 나랑 상의도 없이 나만 쏙 빼고 그 인간만 모시고 살겠다고?
이들 지금 내가 계모라고 차별하니? 시댁엔 시누이들은 외출했는지 없었고 시모만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잔뜩 난 어투로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차별당할 짓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젠 손찌검까지 하셨다면서요? 저 아버님 상처 다 봤어요.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덕에 막말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요. 그런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한 집에 둬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머니, 그래도 키워주셔서 감사하는 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 짓 똑같이 되갚아드리지 않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머니뿐 아니라 외가집 식구들한테까지 잔뜩 베풀어준 아버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죄 평생 달게 받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온 우리 아버지 함부로 대한 죄 어디 노년에 처참하게 되돌려 받아보세요. 참, 사람이 우라가 치밀어서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니들 진짜 유난인 거 아니? 그래. 그 인간 데려가라. 데려가. 짐도 싹 다 가져가 버려. 남의 자식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구나. 아이고 서러워서 원. 항상 위풍당당하던 시모는 남편과 제가 전에 봤던 모습보다 훨씬 분노한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곳엔 힘없이 저희를 말려줄 시아버지도 자신과 한패던 시누이들도 없었으니 더더욱이요. 우린 그런 시모에게 끝까지 악담을 퍼부은 뒤 시아버지 짐을 잔뜩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이번에 시모가 두 시누이를 전부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니들 나랑 저 양반 갈라놨을 땐 당연히 우리가 이혼도 하길 바란 거겠지? 그래, 내가 이혼해 주마.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이 집 우리가 너희 해줬을 땐 3억 5천이었던 게 지금 8억까지 엄청 올랐지? 그러니까 그 8억의 절반만큼 우리한테 내놔. 그럼 내가 그걸로 재산분할 받은 셈 치고 이혼해 줄 테니까.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으마. 시모는 전날과 달리 시누이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자 엄청 기세등등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요구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했어요? 그게 무슨 희한한 소리예요? 어머님 저나 제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재산을 어머님 이혼 재산분할 범죄에 끼워 넣어요? 그 집 우리가 해준 거잖아. 맞아요, 새언니. 우린 받지도 못한 집 새언니랑 오빠만 받았잖아요. 시누이들은 뒤에서 그런 황당한 시모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 혼자 해주신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랑 저 어머님 못난 딸들 그렇게 셋이 평생 아버님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직 끼고 다닌 것만 합해도 수억이 넘지 않아요? 지금 재산 분할을 어머님이 요구할 상황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빈털터리로 쫓겨날 위기인 거예요. 상황을 똑바로 보셔야죠. 그러면서 이 집에 어머님 지분이 있다고요? 더는 말하기도 시간 낭비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요. 저는 이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더는 입 아프게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무식한 시모가 제 뺨을 짝도 아닌 퍽소리가 나게 후려쳤거든요. 아! 지금 저한테 손찌검한 거예요? 그래, 했다. 이 싹수 없는 게 포르장머리 없이. 어머님, 이거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어디 시켜봐라. 후회시켜보라고. 이 여편 내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까지 손을 대? 혜미야, 괜찮니? 이제 보니 시모의 손찌검은 완전 버릇이더군요. 시모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자 괴성까지 실러댔습니다. 그런 시모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만든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진 호통을 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곤 제 얼굴부터 살핀 뒤 시모가 제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세대로요. 시아버진 어리 빠진 시모에게 계속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나 괴롭히는 건 그래도 몇십 년을 부부로 살아온 사이니까 참아줬어. 근데 감히 날 이토록 위해준 우리 며느리한테까지 손을 대? 이 망할 여편네야. 뭐야?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왜? 당신 아무한테나 손찌검해도 되고 난 안 돼?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했던 손찌검이 몇 번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당신하고 당신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늙고 망했다고 날 이렇게 과시해? 게다가 이제 내 며느리랑 아들까지 더 괴롭히려고 들어? 이 배은망덕하고 못돼 처먹은 여편네야. 나가. 당장 우리 아들 며느리 집에서 나가. 아빠, 아빠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해요? 시아버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마구 분출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뒤에 있던 시누이들은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시아버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버티려고 하더군요. 그때 놀란 저희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느라 제게 먼저 못 달려왔었던 남편이 뒤늦게 달려와 얼른 그런 시누이들의 손을 탁 쳐내더라고요. 건방지게 어디 아버지께 손가락질을 해? 니들 잘 들어?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어머니랑 동생들은 집에도 잘 못 들어올 정도로 힘들게 일했던 아버지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동안 편하게 누리고만 살았죠? 그만큼 받았으면 사람이라면 응당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를 주면 열을 바란다고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꼴이 딱 지금 이 짝이네요. 부끄러운 줄 알고 앞으로는 어머니 혼자 어머니 딸들 교육이나 다시 잘 시키면서 사세요. 아버지 돈이든 제 돈이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으니까 군침 흘리지 말고요. 뭐, 짐승? 야, 너 말 다 했어? 제 남편이 다 맞는 말 했는데 왜요? 뭐 찔리세요? 도둑놈도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처럼 염치 없진 않을 거예요. 추한 도둑놈 신부 그만 보이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감정이 격해져 저는 시모와 시누이들에게 도둑이라고까지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난리통에서도 그 셋은 끝까지 못 나간다며 버티려 들더군요. 시누이들은 이상한 망상까지 내뱉으면서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나중에 따로 오빠랑 세연이만 주려고 어디 돈 숨겨놨죠? 그래서 오빠랑 세연이가 아빠를 모신다고 하는 거죠? 얼른 우리도 돈 줘요. 나 그 돈만 있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랑 얼마 전에 연락됐는데 돈 좀 가져오면 결혼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 나도 필라테스 학원 좀 차리자고요. 네? 지금 원장 밑에서 돈 받고 강사짓 하는 거 진짜 짜증난단 말이에요. 안 주면 그냥 우리 여기서 배 깔고 확 누워버릴 거예요? 나연이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그냥 다 같이 여기서 살자. 살아. 그리고 나의 셋이 들어 누우려까지 하기에 저는 최후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그냥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게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희 집에 진치고 안 나가려는 외부인들이 있어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저 지금 손찌검도 당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신고할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야, 너 어떻게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처벌받을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신고당해야죠. 그렇게 누가 내 얼굴에 손대래요? 아휴, 기가 차서 진짜. 그럼 나도 네 시애비 똑같이 신고할 거다. 나도 맞았잖아. 제가 진짜 신고라자 시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리곤 이거다 싶었는지 벌개진 자기 뺨을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자기 무덤을 파는 행동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날 고소하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 근데 나도 당신 고소할 거야. 지금 내 얼굴, 내 몸에 나 있는 생채기 멍 보이지? 똑같이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쌍방인데 알아서 처신해. 자긴 더한 짓을 해놓고 어디서 신고 소리를 한답니까? 그런 시아버지 말에 시모는 합주기가 됐습니다. 결국 시모와 시누이들은 출동한 경찰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제게 손을 댄 일로 시모는 저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해 진술도 하게 됐죠. 경찰관님은 제게 시모의 처벌을 원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겁먹은 눈빛으로 절 보던 시모를 무시한 뒤 대답했어요. 네, 처벌하겠습니다. 어차피 처벌받는다고 한들 시모가 기껏해야 약식 벌금 정도로 끝날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두 번 다시 그 누구에게든 손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할 거라 생각해 시모를 처벌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 시아버진 저와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머님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사람은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동안 나도 너무 무기력해서 이혼을 미뤄왔었다. 그래도 이제 더는 아닌 것 같다. 시아버진 드디어 시모와 이혼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후 시모는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없자 이혼을 못한다고 버텼었죠.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와 시누이들은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돈! 난 돈 요구할 자격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진짜? 어머님, 아니 아줌마, 어디 남의 집에 와서 계속 행패해요? 진짜 콩밥 먹고 싶어요? 야, 그리고 니들, 그동안 내가 시누이들이라고 좀 참아줬더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나 왕년에 껌 좀 씹었는데 어디 내 손이 얼마나 매운지 맛 좀 볼래? 시아버지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지만 저 또한 앞장서서 그들을 계속 막아내고 퇴치했습니다. 경찰도 불러가면서요. 결국 끈질긴 싸움 끝에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길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버텼기에 우린 시아버지가 소송을 거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시모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시모의 친정에 계속 도움을 준 점, 시모와 시누이들의 도가 한참 지나친 사치, 시아버지가 망하신 뒤에도 시아버지가 번 돈을 시모가 부당하게 착취한 점, 그리고 지난 5년간 시모가 시아버지에게 한 악행들까지 모두 시모에게 불리하게 작용됐거든요. 결국 시모와 시누이들은 시아버지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낡고 작은 집에서도 쫓겨나 셋이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월세를 구해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지금 우린 계속 시아버지를 잘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가끔 시아버지를 만나러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해요. 사돈어른 아직 많이 울적해 하신다며? 원래 그럴 땐 동년배 친구가 필요한 법이야. 특히 저희 아빤 시아버지의 술친구를 해주시려 엄마보다 더 자주 오시곤 합니다. 가끔은 두 분이 밖에서 따로 만나시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시아버지를 신경 써주는 친정 부모님께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시모와 이혼하셨다고 한들 시아버진 이후에도 한동안 울적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저희 집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진 나이를 이유로 경비원 일을 더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우울해하셨죠. 나이 때문인지 이젠 더 이상 써준다는 데도 없고 내가 너무 쓸모없는 노인이 된 것 같구나. 저희 가족은 그런 시아버지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착한 저희 아들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조건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조잘조잘 수다를 떨곤 해요. 저와 남편 또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항상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린 그거면 족하다 하며 시아버지의 자존감 회복에도 힘을 썼죠. 또 전 가끔은 외출하시는 시아버지 지갑에 용돈을 넣어드릴 때도 있어요. 아버님, 나가시게요? 잠깐만요. 저 지갑 좀 줘보세요. 지갑? 왜?
그때 전 시아버지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고로 남자는 지갑이 빵빵해 하는 법이잖아요. 아이고, 됐다. 가뜩이나 니들이 다달이 주는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한데 무슨 돈이야? 에이, 아버님이 돈 있을 때 저희한테 잘해주셨듯 이젠 저희가 평생 갚아나갈 차례잖아요. 이 집만 해도 아버님이 해주신 건데 제가 이 정도도 못 잘해드려요? 또 저희가 드린 용돈이라고 해봤자 맨날 저희랑 저희 애들한테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하시잖아요. 부디 거절 마시고 얼른 다녀오세요. 아버님, 항상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아셨죠? 아버님은 나이가 드셨어도 항상 멋지신걸요. 항상 그렇게 응원하고 힘을 들인 덕분인지 시아버진 요즘에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얼마 전엔 시아버지와 남편과 셋이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아버진 과거를 돌이켜보며 씁쓸한 말씀을 하셨어요. 용하나, 이 아버지가 바쁘다고 널 많이 못 돌봐줘서 서운했었지? 미안하구나. 그때 난 집에 돈을 잘 벌어오는 게 최고의 가장 노릇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혼자 쓸쓸했을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 항상 미안하더라고. 내가 돈만 버느라 너한테도 신경 못 쓰고 네 동생들도 잘못 키웠던 게다. 그 여편 애랑 내 딸들 모두를 돈귀신 들린 괴물로 만든 것도 바로 나인 거겠지. 내가 인생을 너무 헛산 것 같구나. 시아버진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달래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훌쩍인 시아버진 후 하고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죠. 그래도 난 더 이상 후회는 없다. 여태껏 그 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난 앞으로 너랑 애미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만 남은 정을 쏟으며 살고 싶구나. 애미야, 용아나, 항상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산다. 그 말씀을 하는 시아버지 모습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작아 보이던지요. 전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 곁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또 시모와 시누이들이 찾아오면 그때도 시아버지를 꼭 지켜드리기도 할 거예요. 며느리이자 가족으로서요. 한편 그렇게 서비스 종사자들을 무시했던 시모는 생계를 위해 이젠 자신이 스스로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늦은 나이에 고생길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두 시누인 그런 시모를 두고 자기 살 길 찾겠다며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는 남편에게도 두 딸들에게도 사실상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시모처럼 언젠간 두 시누이도 시아버지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죗값을 달게 치를 거라 생각해요. 강한 바람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센 풍파를 견딘 나무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이 말의 뜻처럼 한 사람의 내면 혹은 하나의 집단은 고난을 견딘 후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더없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띠게 됐습니다. 반면 시모와 두 시누인 가족의 위기에서 바람을 견디는 나무가 아닌 거친 풍파 자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우리의 가족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저희처럼 여러분도 한 집단에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내가 의리라는 의지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거친 풍파처럼 도리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라면 결국 더욱 결속된 네 사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후자라면 제 시모와 시누이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테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